자, 오늘 이렇게 부산의 경관 좋은 누리마루에서 발표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그 국민통합이라는 타이틀로다가 삼균주의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다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었는데 너무 이제 거창한 주제이다 보니까 쓰다가 조금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쓰다 이제 약간 이제 옆으로 다 세가지고 원래 의도하는 바를 작성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건 제가 나중에라도 좀 보완을 해서 나중에 뭐 이런 또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발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왜 제가 이거 글을 쓰다가 국민대통합이라는 타이틀로서 삼균주의의 역할 뭐 이런 걸 한번 구상해봤는데 실패했던 것은 최근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로 통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갈등과 분열이 심화돼 있죠.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소황 선생님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우리 독립지사들이 하늘에서 얼마나 통탄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 갓난 신고를 무릅쓰고 고생을 했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소황 선생님께서 일제하에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만들어냈던 이 삼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좌우가 당시 독립운동의 노선에 있어서 좌익 측 노선으로 다 걸었던 독립운동 단체도 있었고 또 우익 측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우가 모두가 인정하고 수용했던 이데올로기는 바로 삼균주의이죠. 그러니까 삼균주의는 그야말로 통합의 이데올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삼균주의가 통합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저는 그 우리의 고유의 사상, 한국 고유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황 선생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균관에서 수학을 하셨고 또 일본 유학 가셔서 일본에서 선진 최신의 그런 그 이 학문도 수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임시정부 초기에 유럽 지역을 한 2년여 동안 그 방문을 하시면서 유럽에서 그 당시 크게 성행했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라든가 또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걸 다 수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오셔서 만들어낸 이 삼균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당신이 수학했을 때 배웠던 것을 물론 다 바탕이 됐고 또 그것을 포용해서 만들으셨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노선으로다가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회주의적으로 다 치우치지도 않았고 또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다 치우치지도 않았고 분명한 사실은 소황의 삼균주의는 한국 고유의 이데올로기, 한국 고유의 정신세계를 수용해서 만들어낸 우리의 독창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의 삼균주의는 좌익 그 활동가들 또는 우익 활동가들 모두가 수용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핵심은 단군 사상이죠. 소황 선생을 그 중국으로다 망명하게 하셨던 분은 아마 예관 신규식 선생님이실 겁니다. 예관 신규식 선생님이 중심이 되셔갖고 그분의 주선으로다가 중국으로다 망명을 하셨는데 그때 신규식 선생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단군 기록이 없었다면은 우리 민족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단군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존재할 수 없었죠. 그리고 또 소황의 삼균주의도 분명히 당신의 이 삼균주의는 신지비사, 신지라는 그 단군 기록에 있는 단군 조선 시대 때 그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신지라는 사람이 썼다는 비사에 수미균평이 흥방보 태평이라는 말에서 따왔다. 머리와 꼬리가 균등하면은 만사가 태평스러울 것이다. 라고 했다는 대목에서 따왔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소황의 삼균주의는 당시 좌익도 물론이고 우익도 물론이고 모두가 수용할 수뿐 없는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황의 이데올로기는 일제시대 때 좌우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의 이데올로기였다. 자, 그러면 이제 해방된 이후에 그의 이 삼균주의는 분명히 모든 갈등, 사실 해방 직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그 이데올로기 그 갈등이 심했습니까?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져서
엄청나게 많은 싸움도 있었고 또 갈등도 심했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남북이 분단되면서는 남쪽과 분단, 북쪽이 모두가 또 저마다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저마다 자기가 우세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또 얼마나 갈등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때에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빼놓지 않고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또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삼균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균주의는 일제시대 때 좌우를 통합했던 이데올로기였고 또 지금도 국민 대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황 선생이 얘기하셨던 이 소위 삼균주의의 기본 내용은 균등한 정치, 균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균등한 사회가 어디서부터 이 균등한 사회를 추구를 하냐 하면은 불균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균등하지 못한 사회.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또 불만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다 인해서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균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이 소황 선생의 기본 논지입니다. 이런 논지 중에서도 제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래서도 가장 주목했던 것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왜 교육의 문제를 중요시 여기냐면은 사실 지금 뭐 소황 선생 스스로가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 이른바 육체와 생명과 정신 세 가지가 있는데 육체는 이른바 이 부력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생명이라는 것은 이 권력이 균등하게 되면 생명은 유지된다. 그러나 정신은 지력, 교육을 통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다.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삼균주의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배울 권리의 불균등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균등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황 선생의 삼균주의의 핵심은 교육의 균등론이다. 교육 균등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지금 많은 갈등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물론 시간은 좀 걸리죠. 교육보다 시간 걸리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교육 균등을 통해서야말로 오늘 우리 사회의 많은 모순점들이 극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황 선생도 이런 의미에서 교육의 균등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소황 선생 기록에 보면은 그가 당시 그 교육 균등론을 얘기했을 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미취학 아동이 38%였다고 그럽니다. 그 40% 가까운 사람들이 교육을 전혀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교육을 왜 시켜야 되느냐? 교육을 통해서야말로 민주주의 사회를 갈 수 있는 그 민주시민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경제적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적 인간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야말로 가장 기초다. 그런데 교육을 그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거는 소황 선생 그 당시에 무월사금 제도라고 하셨더라고요. 무월사금 제도. 그러니까 뭐 월사금이니까 아마 지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왜 우리가 그 학교에 등록금 내고 그런 걸 월사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월사금, 월사금을 내지 않는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교육에 이 돈이 개인이 돈을 내서 교육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왜?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또 이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인데 교육에 개인의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육이 불균등하게 제공된다면은 그건 뭐 불보듯이 뻔하게 교육의 불균등함으로 다 인해서 그 다음 단계 즉 그 후속 세대의 교육도 이미 아니 그 사회도 이미 구조화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 지금 여러분 뭐 한국 사회에 지금 뭐 흔한 얘기로 다 사다리 올라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다리 올라탄 사람들이 걷어차 버렸잖아요, 사다리를. 그래서 사다리를 올라탈 수가 없어요. 즉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 그렇게 됐어요? 교육이 개개인의 능력으로다가 즉 부모님의 능력으로다가 교육을 시켜라 라는 것이 지금 원칙이 대한민국에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하여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 신분 상승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은 곧 개인의 능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국가 발전으로다가도 연결이 안 되겠죠. 당연히. 즉 개인의 능력이 발휘돼서 그 개인의 능력이 발휘된 사회가 꼭 국가 발전으로 다 이어지는 게 바람직한 사회이고 특히 우리나라 사회처럼 이 가진 게 없는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가진 거는 우리 인재 이 사람들뿐이 없다. 근데 그 사람들도 잘
교육시킨 사람만이 우리들이 미래다라고 얘기하면서 교육을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 버리니까 국가 발전도 이제 벽에 부닥치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뭐 우리의 그 미래가 점점 암담하다 그럴까 깜깜하다 그럴까, 이런 건 모두가 다 교육의 불균등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하튼 소황 선생의 이 삼균주의는 균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근데 그 균등한 사회를 어떻게 지향할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육이라는 것이죠. 교육의 균등이 실현되면은 자연스럽게 정치의 균등과 이 경제의 균등이 실현되고, 정치 균등, 교육 균등, 이 경제 균등이 실현된 사회는 그야말로 세계 일가로다 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된다라는 것이 소황 선생의 삼균주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오늘 삼균주의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큰 정신이자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것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발표는 제1 발표 주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 처음에 김동완 박사께서 이 국학이라는 것의 뿌리를 저 당군이라는 거기서부터 이제 한번 찾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당군 사상 가운데 홍익인간, 또 이 홍익인간으로부터 끌어낸 것이 그 소위 그 수미균평이라는 거기서 균자를 따서 삼균주의를 조소왕 선생님이 발전시켰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소왕 선생님의 그 사상이라는 것은 국민 통합을 하긴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또 교육의 균등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을 그 부각을 시키는데 참으로 탁견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